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왜 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있더라고.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는 말이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길래?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영어를 잘한다는 게 막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나보다는 좀 낫고 똑같이 배운 것 같은데 나보다 좀 편안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내가 하지 않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군부대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부하 직원이 하나 있는데 얘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나도 꽤 영어를 한 사람인데 야, 너는 어떻게 그 단어를 아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사전에 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안 찾아봤고 이 친구는 찾아봤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궁금해할 때 한 사람은 그냥 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금해. 지금 당장 찾아보지 않으면 나는 다시 안 찾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전을 찾아봤다라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전을 안 찾아봤다는 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어를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여기고 영어 공부하는 걸 재밌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잘하는 것보다 영어 공부를 좀 더 재밌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거나 또 좀 더 좋아하거나 편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자기가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다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누가 나한테 영어로 말을 걸 기회가 사실 없다. 주변에 외국인도 없다. 난 외국에 나갈 일도 없다. 그러니까 난 영어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영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일단 내가 영어를 말해볼 기회를 스스로 찾아다녀요. 그게 뭐 여행을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외우거나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꼭 사람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막 활발하게 나누고 이건 조금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뭔가 밑에 자막을 보면서 저게 영어로 뭐구나 라는 걸 신경을 쓴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또한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어쨌든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눠볼 계기가 있던 사람이 또 역시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게 딴 게 아니라 Hi 그랬더니 Hi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My name is 뭐뭐뭐라고 한다든지 공항에서 우리가 입국 절차 밟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얘기 뻔하잖아요. 뭐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here?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여기 있을 계획입니까? How long are you gonna be here?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2weeks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러나 이런 경우에라도 이걸 기억을 계속 되살려서 내가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찾아보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을 해볼 기회가 있었다. 내가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 거기서 오는 희열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맛보지 않았을 때 전혀 몰랐던 이거 할만한데? 같은 느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많죠, 요즘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챗GPT와의 대화가 가장 쉬워요. 가장 가깝고. 근데 그럴 때 미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영어를 연습해 볼 건데, 너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물어봐봐. 그럼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장이 이상한 게 있으면 이따가 정리해서 그거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라고 해서 Tell me about your family.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AI는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 내가 잘 그 방향을 잡고 가야지 되지. 안 그랬다가는 이게 너무 좁게 갈 수도 있어요. AI가 너무 착해가지고 어떤 수업에 들어가면은요, 그 선생님이 이런 것부터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Excuse me, I have a question. 이 얘기를 해요. Excuse me, I have a question.
저 질문이 있는데요. 혹은 excuse me,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Excuse me,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지금 그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이게 어떤 경우겠어요? 나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걸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더 잘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영어를 좀 편하게 여기고 잘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뭔가 영어로 된 게 거리에서 간판에서 보인다. 광고 문구에서 영어가 나왔다라고 할 때 그걸 한국어로 옮겨보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하려는 그런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평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저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나 같으면 저걸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좀 영어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어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평소에 아주 짧게나마 들어가면 좋더라라는 거죠. 내가 아는 영어와 남이 하는 영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달아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를 notice the gap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ap이 있다. G-A-P, gap. 그 차이를 notice, 알아챘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랬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혹은 내가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원어민들끼리 말하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thank you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sure 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thank you를 들은 사람이 you're welcome 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sure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you're welcome 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sure 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근데 쟤는 왜 sure라고 했을까? 이 차이를 깨닫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봐야죠. 궁금하잖아요. sure는 내가 아는 단어인데 물론이지 라는 뜻의 단어인데 그러면 고마워요 그랬는데 물론이지 이거 가당키나 한 말일까? 라고 해서 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저 지금 sure라고 했는데 이게 왜 sure라고 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준 것은 당연한 거다 라는 나로선 당연한 일인 거지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sure라고 한 거지 네가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notice the gap 했고 그 갭을 뭐로 인한 갭이었는지 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thank you 그러면 나는 sure라고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나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thank you 그러면 sure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의 반응을 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케이 하고 넘어가더라.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검증이 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영어와 그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말하기 좋아하는 주제를 한두 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또 편하고 또 잘하는 사람 특징은요. 내가 요즘 애견 그 카페를 다니는데 애견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쭉쭉쭉쭉 말한다든지 I love going to those 애견 cafes myself, pet friendly cafes with my dog 이런 식으로 뭔가 I love with 뭐뭐뭐 하면 이제 그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뭐뭐를 가지고 뭐뭐 하는 게 난 너무 좋아요 라는 걸 내가 취미를 말할 때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코딩 하듯이 여기서 알게 된 거 저기서 알게 된 걸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 상황과 표현과 나의 어떤 상황과 이걸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는 하는데 좀 편하고 즐겨하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편하게 말할 수 있던가. 나에 대한 얘기, 내 가족에 대한 얘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 내가 좋아하는 팝스타에 대한 얘기, 영화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리서치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더라? 그럼 이거에 대한 단어를 모아서 그냥 몇 개 안 되는 한 너댓 문장 정도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왜 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있더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누가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뭐 강의를 하던 뭐 어떤 뭘 하던 그러면 자 따라해 보세요 라고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공부 모드가 잡힌 분들이에요. 거꾸로 자 따라 좀 웬만하면 해보시죠 라고 해도 입을 꼭 다물고
그냥 하세요. 저는 들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정말 따라서 웅얼웅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보면은 꼭 영어를 생활에 가깝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억양이나 강세, 이제 이 말할 때 나한테 좀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How are you? 이렇게 어릴 때 배웠는데 How are you? How are you? 라는 걸 만약에 들었으면은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How are you? 그러니까 소리에 그대로 그 소리를 따라서 How are you? 라고 내가 어색하더라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것도 notice the gap이에요. 나는 How are you?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How are you?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네? 그럴 때 그 차이를 메꾸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He is handsome. She is kind. 이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그냥 그는 잘생겼다. 그 여자는 친절하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과연 누구냐. 그녀가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잘생긴 사람. 원빈 씨다. 그러면 원빈 씨를 떠올리면서 Mr. 원빈, he is handsome.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Can I have more 라는 걸 익혔다면 Can I have more wine? 내가 와인을 마신다면 그러면 내가 와인을 마시는 나를 상상하면서 한다든지 Can I have more rice? 저 밥을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든지 내가 정말 말해볼 것 같은 대상이라던가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이 문장을 말해보더라는 거예요. She's kind 라는 예문을 보더라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she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이모,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할머니, 우리 동네 가게 아주머니 누가 됐던 친절해 저분은 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 분을 떠올리면서 she's kind 떠올리면서 she's kind 이거는 그냥 SHEIS 이거를 그냥 읽는 거하고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력의 강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입력시키는 거를 더 확실하게 시키는 거죠. 자, 이거 별거 아니죠. 그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씩 길거리 가다가도 할 수가 있는 거고 TV 보다가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어와 이만큼 가까워져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의 습관을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